난 됐어. 내 집이 뭐가 중요해. 자식들 주면 되지. 나이 먹어서 뭘 하겠어. 혹시 이런 말 입버릇처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인생을 멈추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당신이 누려야 할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주문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순수한 감정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당신을 지우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손주를 돌보는 기쁨이 어느새 당신의 하루 전부를 삼켜버린다면,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관계마저 멀어져 버린다면, 그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착각일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선택들이 정말 옳았는지, 아니,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연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옆집 어르신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보짓이라고 부르게 될 그 선택들을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 끝에 진짜 여유롭고 행복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아파트 한 채. 그게 전부였죠.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상속세 내느니 미리 주는 게 낫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무사도, 이웃도, 심지어 은행 직원까지도요. 그래서 그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집을 넘겼습니다. 그날 아들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빠서요 라는 말이 늘어났죠. 그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차 한 잔 마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내가 줄 게 없구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관계에서 균형을 느낍니다. 주고받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자식은 찾아옵니다. 조언을 구하러, 도움을 받으러, 혹은 그냥 필요해서. 하지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관계는 미묘하게 변합니다.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필요가 사라지면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미리 주고 나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어. 이건 원망이 아닙니다. 슬픈 현실의 고백입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닙니다. 효자, 효녀도 분명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남겨두는 게 지혜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있어야 당신의 존재감도 남습니다. 당신에게 조언을 구할 이유가 있어야 자식도 당신을 떠올립니다.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는 서두르지 마세요. 자식이 정말 어려울 때 꼭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세요. 하지만 미리 다 주고 당신의 무게중심까지 넘겨주진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그 집, 그 통장이 단순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의 인생이고 당신의 존엄이며 관계의 끈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끝까지 남겨두세요. 그래야 당신도 자식도 행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애가 좀 아파서요. 이번 주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안해하는 목소리. 조심스러운 부탁. 그래. 걱정 마. 데려와. 당신은 흔쾌히 대답합니다. 손주가 아픈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첫 번째 부탁은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부탁쯤 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도요? 다음 주도요? 한 달만 더요? 어느새 부탁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미안해요 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엔 꼭 한 번씩 물어봤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일정만 전달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 월요일에 맡기고 금요일에 데려갈게요. 당신은 대답합니다. 응, 알았어.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손주는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그건 변함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하루는 온통 그 아이 중심으로만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이고, 낮에는 놀아주고, 저녁엔 재우고,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안 돼, 손주 봐줘야 해 하며 거절합니다.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멈췄습니다. 문화센터 등록도 포기했죠.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죠. 내가 뭐 하고 살고 있는 거지? 거실 한쪽에 손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말라버린 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꽃. 물 주는 것도 잊어버렸더군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주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돌보는 것도 기쁜 일이죠. 하지만 그게 당신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괜찮으실 거야. 워낙 손주를 좋아하시니까.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당신이 괜찮다고 말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 겁니다. 당신이 웃으며 받아주니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미안함은 점점 익숙함이 됩니다. 고마움은 어느새 당연함이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손주 돌봐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역할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에 당신은 몇 %나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손주밥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계획인가요? 친구가 전화하면 미안해, 손주 봐줘야 해라고 먼저 말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건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하루를 다 삼켜선 안 됩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의 일상이, 취미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주를 봐줄 때도 진짜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요.
자식들에게 말하세요. 나도 내 삶이 있어. 일주일에 이틀은 내 시간이야. 처음엔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이기 이전의 당신 자신이니까요. 이제는 나도 내 삶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당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떤 집 냉장고는 터질 것만 같습니다. 애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며느리가 좋아하던 거니까. 손주들 먹을 것도 챙겨야지. 냉장고 2개가 가득 찹니다. 반찬 20가지, 과일 5박스, 고기며 생선이며. 자식들이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명절 당일 전화벨이 울립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장모님 댁에도 가야 해서 회사 일이 갑자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건강이 우선이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냉장고 가득한 음식들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며칠 동안 장을 보고 손수 만들고 정성껏 담아놓은 것들. 그게 다 무거운 침묵이 됩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자식 방을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 언제 올지 몰라서 침대도 새로 샀어. 이불도 따뜻한 걸로 준비해뒀지. 하지만 그 방에 자식이 자고 간 게 언제였죠? 작년, 재작년, 아니면 그보다 더 전? 여러분, 이건 웃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슬픈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주는 게 습관이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챙기게 되었을까요? 정말 자식이 원해서? 아닙니다. 당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챙겨야 사랑받는다. 내가 이만큼 줘야 찾아온다. 내가 이만큼 해야 소중한 사람이 된다. 그런 불안이 당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불안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는 것으로만 사랑을 확인받았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면서 살아왔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주면 줄수록 받는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고마움은 점점 옅어지고 어느새 당연함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번엔 모자랐나? 더 잘해줘야 하나? 악순환입니다. 당신은 지치고 자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냉장고 2개 채울 필요 없습니다. 자식 방 새로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명절에 20가지 반찬 만들 필요도 없어요. 자식이 오면 그때 함께 장 보러 가면 됩니다. 손주들과 외식해도 됩니다. 그게 더 편하고 더 즐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당신이 해놓은 20가지 반찬보다 함께 앉아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게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밤새워 만든 음식보다 함께 배달음식 시켜 먹으며 웃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자식들은 당신의 음식이 그리운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운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과하게 챙기는 습관,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강박,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당신 자신으로 있으세요.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와도 당신의 일상이 즐거운 것, 그게 진짜 여유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고 안 와도 내 일상이 즐거운 게 진짜 여유입니다. 이 문장
가슴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식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냉정하게 살라는 거야?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보짓은 끝났습니다. 이제 현명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현명함과 냉정함은 다릅니다. 현명함은 당신도 살고 자식도 사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돈은 나를 위해 먼저 쓰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새 옷 사고 싶으면 사세요. 아이고, 나이 먹어서 뭐 하러. 이 말,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70대면 아직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나중에로 미루다가 정작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식 주려고 아꼈던 그 돈. 정작 당신은 낡은 옷 입고 불편한 신발 신고 고장난 가전제품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미덕이 아닙니다. 자식한테도 짐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엄마 여행 다니신대. 우리 아버지 요즘 취미생활 하신대. 이게 자식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거든요. 둘째, 내 일상에 나만의 시간표를 두십시오. 월요일은 문화센터, 수요일은 친구 만나는 날, 금요일은 산책하는 날. 이렇게 당신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그리고 자식이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미안한데 그날은 내 약속이 있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일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당신을 대기 중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셋째, 자식의 인생을 응원하되 대신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어하면 들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를 당신이 다 떠안지는 마세요. 엄마가 다 해결해줄게. 이 말이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식을 약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자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합니다. 당신이 대신 해주면 그들은 평생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 발짝 물러서세요. 넌 할 수 있어. 엄마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응원은 하되 짐은 나눠지지 않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쓰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자식을 믿고 응원하되 대신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진짜로 안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당신이 자기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모습.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즐겁게 당신만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게 자식들한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잘 지내고 계셔. 이 안도감, 이게 효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평생 충분히 주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받을 차례입니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의 인생으로부터 그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현명한 어른의 모습입니다.